반갑습니다. 다시 컴퓨터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녹화를 할 때 마이크로 있는 이슈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사운드로 들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평소 하던 대로 해보고 이것도 마이크 이슈가 있으면은 뭐 방법을 강구해 보든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이제 저에게 상담을 주셨던 분들이 한 10명 정도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전화 상담으로까지 이어진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제가 들으면서 간략하게 적었고 이제 이분 목소리를 제가 그냥 내보낼까 하고 생각을 조금 했다가 사실 그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정리한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나이가 좀 어리십니다. 23살 인천 살고 계신 남자 대학생 분이시고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아마 군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군대를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를 전 매번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짧게 설명할게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지, 대학 졸업하면은 사회 나가야지 그 스테이지 안에 군대라는 게 꼭 껴있습니다. 보통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학을 기준으로 들면요 뭔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뭔가 매번 앞에 뭔가 와요. 앞에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누가 계속 정해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행동이 되게 경향성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에 있는 여성들은 그 경향성을 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로 나가는 그 유예되는 기간을 스스로가 막 만들죠. 뭐 어떻게 해외를 나간다던가 하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그게 자동적으로 이 군대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유예 기간을 갖고 군대를 끝나면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 다음 내 태스크를 줘 라고 했을 때 뭐가 없어.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드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뭐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때 돼서야 이제 나 뭐 해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이제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조금 생각이 어려 보인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아직 본인은 똥줄이 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 진짜 뭐 해먹고 살지를 못 받아본 사람이야. 뭐 일단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학 가면 여자 많이 사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던 분이야. 그리고 공부를 꽤 열심히 하셨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룩머니 스테이러스 게임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러스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이야. 왜? 공부를 많이 해서 제 예전 강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셜 하이라키죠를 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분이지. 이제 레드필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면은 소셜 하이라키, 그다음에 아니죠 스테이러스, 그다음에 PUA 관점에서 좀 따졌을 때 이제 소셜 하이라키인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추구를 했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에 갔을 때 나는 여자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좀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갔어. 그러니까 보상 심리로 여자를 많이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애도 많이 해보고 어프로치도 많이 해봤어요. 막 그랬다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이제 나왔나 봐요. 이제 캠퍼스 커플인 거죠. 초반에는 이 친구가 나를 안 봐줬대. 안 봐줬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이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도 대신 감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지 않다가 겨우겨우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여성분하고 매칭이 돼서 이제 2년 반 정도로 사귀고 최근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헤어지니까 애가 좀 현타가 왔나 봐. 그래서 우리 질문자님께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나에게 이제 상담을 해줬는데 본인이 뒤돌아보니까 사귀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 근데 행복한 게 다였던 거야. 행복함만 느끼었대요. 이제 사귀는 동안 다 좋았는데 내가 너무 구애 행동도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동거리의 비중도 좀 따져보면은 내가 더 많이 이동거리의 비중을 두었고 그렇다 보니까 불필적으로 사귀는 그런 행동만 해왔던 거죠.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재밌었던 게 본인이 결혼할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좋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목표여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본인은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이분이 연애 경험이 너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여성분하고 만나면서 너무 이게 매몰되어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 헤어지니까 이 동기부여 중에 하나인 결혼이란 목표가 사라졌던 거예요. 난 그전에는 이제 이 여성과 사귀면서 계속 행복감에 빠져만 있었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가 소실되고 난 뒤에 본인의 연애 능력도 성장된 것 같진 않고, 왜냐면 계속 의뢰 연애를 했었으니까. 근데 학업 등의 발전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막 공익으로 복무를 하실 예정이래요. 자기 판단제 물어봤을 때 본인이 잘생겼대. 그 다음에 중산층이고 공부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그거는 보입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요, 레드필점인 관점에서 완전 베타죠. 여기 포함하는 베타는 뭐 감마 오메가 다 포함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 근데 잘생겼다고 하니까 내 기준에서 진짜 잘생겼을지는 아마 X일 것 같은데, 아무튼 본인 판단으로 잘생겼다고 하니까요. 아버지는 대기업에 그냥 복무하고 계시고 심지어 공익 복무 예정이에요. 공익 복무, 요즘 공익 받기 정말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다리 장애인인 친구들도 막 군대를 가고, 저도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시절에도 저도 군대를 갔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익으로 복무한다 치면은 이 친구가 몸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룩에서 정말 외모 하나로만 평가받아야 되겠는데, 그러기에는 이 친구 주변이 막 여자가 막 들끓었던 느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팩트가 알려주죠. 본인 이야기로 잘생겼다는 건 진짜 아직도 메타인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은, LMS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꿈은 금융계에 가는 게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느낀 게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 빠져 있었다. 이 결혼이 막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인생의 목표로 두는 건 참 좋은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뭔가 대단한 일이 막 생기는 게 아니야. 특히 우리 남성분들 중에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되게 막 환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딩크족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그런 상상이나 의욕 같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이 고민을 고등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아직도 계속 고민합니다. 난 정말 아이가 필요할까? 아니면 필요 없을까? 결론은 매번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가 필요가 없다. 물론 결혼은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난 아이는 안 낳을 것 같아. 지금 연애를 열심히 즐기고 있는 수준에서만 만족을 하고, 지금 정착하는 생활을 조금 즐기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다라는 선택지는 제게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분 이야기를 마저 하죠. 이분이 이 여자분하고 이 사귀게 된 이유가 제가 좀 신기했는데, 이분이 스스로 공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여자분이요, 이 과거의 구 여친이죠. 이 구 여친분이 사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생각을 종종 해보니까 이분이 비기너자 상태에 있었던 거야. 이 여성분에게 있어서. 그 대학에 본 그 신입생이니까 얼마나 좋은 남자들도 많고, 얼마나 하이퍼감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여대생들은 그걸 일찍 깨닫는다니까. 아무튼 딴 얘기로 또 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 구 여친이 비기너자를 깨트리고 우리 질문자님을 고르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네,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스스로 이제 이 분이 스토리를 공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레드필에서 말하던 워크웨이 전략을 썼다. 워크웨이 전략이라고 했던 게, 이분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였어요. 소개팅을 나갔다. 그 본인이 어프로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서 썸을 타던 관계라고 좀 정의를 해볼게요. 근데 썸은 아닐 것 같아. 왜냐면 니기늘 자였으니까. 근데 막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안 나오니까 그 출력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던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본인이 어쩌다 보니 소개팅도 나갔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일에 K클로즈까지, 키스까지 성공을 했고, 그 이야기가 당연히 들렸겠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또 연락이 활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워커웨이 전략을 쓰고 난 다음에 본인이 레드필에 대한 확신을 가졌대요. 왜냐면은 이런 거 다 사짜일 줄 알았는데, PUA, 레드필 이런 거 다 사기일 줄 알았는데, 진짜 써보니까 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PUA에게 빠졌던 게 이런 계기였고, 정말 레드필이나 PUA에 빠지시는 분들이 처음 듣기만 해서는 못 믿고 있다가 이렇게 실증적으로 본인이 겪고 난 다음에 빠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게 사기가 아닌 걸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도 워크웨이 전략을 쓴 넘어온 게 너무 신기했대.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연애에 이제 집중을 하다가, 이제 내가 그래서 너무 맹목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말을 하더라고. 본인은 맹목적인 연애는 아니었대. 근데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결혼 이야기까지 꿈꿨대.
자, 여기까지 듣고 웃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채널이 이제 20대, 30대, 40대는 안 가시더라고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이제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30대 분들은 아마 이 얘기 듣고 빵빵 터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이야기를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오고 돈도 쥐뿔도 없는 애가 누리고 있어. 여러분들께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번에 제목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좀 깨트리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결혼은요, 예전에 막 드라마 이런 데서들 있죠.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결혼은 현실이야.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결혼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그런 류랑 살짝 거리가 멀어요. 제가 원하는 결혼은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가치관으로선 당연히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고의 그 관계로 핵가족 형태의 그 결혼을 생각을 하신다면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진짜 현실을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결혼을 하려 그러면은요, 서로 다른 양가의 이 부모님도 만나고 이것저것 뭐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사랑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20대, 30대 남성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게 있을 거예요. 나는 결혼을 왜 못하냐라고 여자한테 물어봤을 때 여자들은 좋은 남자가 없다 라고 대답하는 반면, 같은 세대에 지금 우리 시대의 남성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왜 결혼을 할 수 없냐 라고 말을 하면은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해요. 특히 이 로맨티스트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블루필 베이라 메일들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남성분이 저랑 비슷한 결혼관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이도 당연히 낳고 싶어 할 거야. 근데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 이 얼마나 여자 입장에서 넘어오기 쉽고 호구 같은 존재야. 제가 그래서 이분에게 쓴소리를 해줬어요. 너는 너무나도 좋은 미래의 퐁퐁남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부정을 못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 기분은 나쁜데 너무 맞는 말이래. 네, 그래서 이분에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게임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제 레드필에서 말하는 게임이 PUA랑 워낙에 related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분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접시 돌리기를 하고 싶냐, PUA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제가 이 남성분에게 조금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로맨스가 깨질 필요성이 일단 있어 보였어요. 이분에게는. 그리고 막 트루 러브를 막 찾는 것 같지는 않대요. 본인이 얘기하기도. 막 트루 러브를 찾는 거는 사실 이 로맨티즘을 아직 갖고 있는 우리 블리필 베이라 메일들에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접시 돌리기를 하고 싶다로 하더라도요, 사실 이분이 아직 가치관이 너무 블루필 베타적인데, 근데 속만 지금 너무 속에 이 욕심만 너무 AFC인 거지. AFC의 뜻 알죠,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많으나 능력이 하나도 없는 머저리들. 이분이 딱 너무 AFC적인 AFC의 베타적인 면을 너무 많이 보였어. 알파적인 능력치도 없는데 알파는 되고 싶고 마인드셋은 너무나 베타적이고.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 결혼에 대한 마인드, 가치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분이 접시 돌리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이러이런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다의 결론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결론에 대한 이분의 정의를 물어봤지.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도 베타적이야. 결국 제가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 수강생을 만나봤지만, 한번 이 방생을 너무 못해서 한번 이 PUA 스킬 배우고 한번 진짜 제 생각엔 HB도 아닌 여성 한번 붙잡히면은 또 호구 같은 연애를 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PUA가 아무리 좋은 훌륭한 무기여도 이 무술을 안 배운 상태에서, 즉 마인드셋이 레드필이 안 된 상태에서 시도를 하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레드필이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무술이냐, 모두가 테이킹할 수 있는 알약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지. 모두가 알파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레드필은 모두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영상에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다음 영상들도 연달아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보죠.